자, 223페이지,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끝부분에 1번을 했었기 때문에 2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입니다, 이거. 이 에펙트가 주어지고, 그냥 평면 문제 같습니다만, 이 아이를 객관식으로 풀 때는 얘가 여기에서 모든 실수라고 그랬지만, 여기 1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1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첫 번째 거는 사실 이거죠. 미분 가능하면 좌미 우미가 같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써서 푸는 건데, 만약에 연속이라면 극과함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1 근처로 갈 적이. 이게 1의 근처가 아니니까, not equal이잖아, not equal. 이건 equal이잖아, 그죠? 등산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2 플러스 3이 되고요. 함수값은 여기 equal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으면 1 플러스 a가 돼서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극과 함이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객관식에서는 미분계수가 답이랑 우이랑 같다는 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 아이를 바로 미분을 해서 그대로 대입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b값을 찾아도 되죠. 바로 P가 2가 나옵니다. P가 2가 나와서 이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으면 바로 끝이 나거든요. 객관식이면. 근데 이 객관식이 아니다 않습니까? 약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미 우미를 정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좀 길긴 하지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를 왜 썼느냐? 그냥 참고 자료로 쓴 겁니다. 객관식이고 이거 다 확인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 마세요. 자, 좌미를 표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H가 0의 왼쪽으로 갈 적에 이게 미분계수 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왼쪽 미분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미분계수는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미분계수 점인데 H가 0의 왼쪽이니까 좌미. 오른쪽이면 우미. 됐죠? 그러니까 0의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로 간장을 해서 좌미, 우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쓰면은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1 플러스 H인데 얘가 H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H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여기 1 플러스 h가 만약에 들어갔다 칩시다. 응? 근데 얘가 작아. 뭐보다 작은가 하면 1 플러스 h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있죠. 자, 표현을 합니다. 이제 h가 1보다 작을 때랑 h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h라는 게 지금 중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0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0보다 작은 애니까 정확하게 얘는 얘가 0보다 작단 말인데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실제로 이게 음수란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F1의 왼쪽이라는 뜻이겠죠? 1의 왼쪽이면은 0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작으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이 함수를 쓰라는 얘기야, 여기다.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x자리에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 1 플러스 h가 왔으니까 여기도 1 플러스 h가 와서 제곱이 되고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1 쓴 겁니다. 1. 1 쓴 거니까 여기다가 1 쓰면은 1 플러스 a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를 계산하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1도 사라지죠. 정계하면. 이 정계가 뭐예요? 1 플러스 2h의 h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 1과 사라질 겁니다. 요 1과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약분시키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남겠죠. 리미트 h가 0의 왼쪽. 여기서 사실 보는 의미가 없어요. 약분시키면 얘는 1 되겠죠. 얘는 2 플러스 h가 되는데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실제 남는 숫자는 2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약수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가만 쓰면은 약수형 답안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겁니다. 0의 왼쪽이니까 아까 있던 것처럼 0의 왼쪽이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0을 뜻하는 거고요. 0보다 크면 이쪽이겠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는 시점에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역시 지울 거 치우면은 이렇게 남고요. 그래서 답은 B만 나옵니다. 그래서 좌이랑 우이랑 같아야 되니까 미분간을 하려면 그래서 얘를 둘다 같아서 B가 2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쉽게 찾았지만 이렇게 좀 피곤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정규는. 그래서 B2를 여기다 써서 얘를 두개 같게 해서 얘가 A가 4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B는 2가 되고 A는 4가 돼서 두개 나오면 두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쉽게 하면 약술로 풀기에는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죠.
오늘 학생들이 다 시험을 치러 가서 네, 그러면 한국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뻘쭘하구나.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강의실이 바퀴 그 컨셉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단 낮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리미트 x가 2로 가 있잖아요. x 빼기 2분의 fx 빼기 a 4 and 또 뭐 조건이 뭔가는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문제는 bx 플러스 다항식에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a, b를 구하라고 하네. 한번 해보도록 봅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할 거는 이거죠. 들어가면 뭐 됩니까? 여기 0이 들어가면 0수형이 돼서 그냥 0분의 0 꼴 문제예요. 첫 번째 거는 f 뭐죠? 2가 A가 되겠죠. 여기서 주면 되고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A가 아니라 4번. 여기서 필요한 건 일단 얘만 써주세요. 특별히 미분한 거를 쓸 가능성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미분으로 한다면은 미분한 상태에서 미분하면 미분계수 정의형에도 지금 여기서 뭐 끝으로 쓸게요. 그냥 할게. 그리고 미분해서 이 집어넣으면 프라임 A죠. 프라임 A죠. 그 프라임 E가 뭐가 되는? 이거 A 맞네요. 얘가 분자가 0이니까 A. 얘는 프라임이니까 얘가 4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정의대로 풀면 얘가 합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거예요. x 빼기 2분의 fx 빼기 a가 2니까 f 이렇게 써서 이거 아니겠다. 이게 잘하네. 그래서 이게 프라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난 약식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식이죠. 요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를 쓴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쓰시고, 자, 두 번째 거 보시고. 이건 정확하게 1차로 나눌 때를 나머지 정리라고 그러고요. 2차로 나누는 가능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역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되는 2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F2는 이렇게 되겠죠? F2는 여기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2B 플러스 3이 되죠. 근데 아까 F2가 뭐라 그랬어요? F2가. A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니까 이런 하나의 또 식이 만들어지겠죠. A하고 B로 된 식이. 여기다가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이거 쓰면 다 나올 수 있긴 한데 fx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는 아니니까 네 그대로 요걸 미분해서 한 번 더 하면 될까요? 그 상태로 그대로 미분을 하면은 그다가 일치분은 예이용을 했겠죠. 다시 갈게요. 요 아이랑 세트가 얘네요. 어디 갔니? 여기 1번이에요. 얘랑 세트가 그렇죠? 얘랑 세트가 1번이고 미분한 애들끼리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즉 얘는 미분한애 그럼 얘를 미분한 애끼리 이렇게 하나 봐요. 알겠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프라임 x는 그리고 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를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세트 연립이야. 그러니까 얘를 1-라고 쓸게요. 요거 1-라고 쓸게요. 세트로. 그럼 얘는 2-라고 쓸게요. 2-.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예쁘게 잘 풀리죠. 자, 그럼 프라임 합니다. 홈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공식이 있는데 그냥 풀게요. 앞에 거 미분한 거 qx 더하기 사실 이 집은 다 사라지죠. 원래 여기만 남거든요.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써드릴게요. x 빼기 2의 제곱 프라임 x 플러스 a가 b가 되겠죠. 요거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이 부분이 다 사라져요. 아시겠어요? 예형이잖아요. 그죠? 다 사라지고 얘만 남잖아요. 그래서 공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냥 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라임 2는 뭐가 됩니까? 프라임 2는 b가 되겠죠. 근데 아까 프라임 2가 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4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계수 정의로.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둘이 열감은 다르겠죠. 최종 답은 B는 4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A에 목에 뭐가 좀 걸린 것 같아. B가 4가 되니까
11이겠네, A는. 그래서 두 마리를 모아서 곱하라 그랬죠? 지금 답은 A 곱하기 B는 44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역시 좋은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기본 개념을 묻는 데는 나머지, 그 방식에 나눴어요. 원래식에 집어넣는 거랑 이분한식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얘랑 세트로 얘를 쓰고, 얘랑 세트로 얘를 쓰는, 원함수끼리 쓰고, 도함수끼리 쓰는, 상당히 뭐 잘 만든 문제네. 좋은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얘네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수능 특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예제, 유제, 레벨 1 문제라고 생각하게 돼요. 걔네들은 거의 카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는 딱 수능 특강 난이도다. 어렵지 않은 수능 특강 난이도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책을 바꾼 사람은 뭐 작년, 재작년 책을 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밑에 있는 4번은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가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갈까요? 어, 6번을 풀어볼까요? 6번? 6번? 어렵지 않겠는데. 보시죠. 이것은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f 빼기 2라고 했습니다. 요 놈이 하나 나와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 답이 뭐라고 했냐면은 1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루미스 x가 2로 갈 때, x 제곱 빼기 8분의 dx 빼기 2입니다. 얘도 역시 1입니다. 네. 들어가면 0이죠? 영수형이겠죠. 영수형에서 두 가지를 써낼 수 있죠. 첫 번째, 여기 2 들어가서 0 되니까 F2는 2가 되겠냐? 두 번째, 이거 뿔마이가 아닙니까? 합작으니까 아닙니까? 마이너스 2 먼저 쓰고요. 플러스를 여기다 쓰면은 얘랑 약분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가 약, 그 미분계수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미분계수 정의를 쓰시고 여기 뒤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은 두 번째 거는 F 프라임이 나오죠. 그래서 F 프라임 2라고 쓰면 되겠죠. F 프라임 2. 요게 2니까 요 놈을 뭐로 바꿔 쓰는가? 요 놈을 F2로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x 빼기 2분의 fx 빼기 f이니까 이 쉐리가 f 프라임 2 아닙니까? 그래서 f 프라임 2. 내 밑에 얘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 2 들어가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놈이 1이 되니까 f 프라임 2는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미리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결과만 쓰겠습니다. 여기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G2는 첫 번째 G2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G 프라임 2는 이건 인수분해하는 거 아시죠? x 빼기 1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써서 역시 여기가 2니까 여기 8이군요. 8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를 씁니까? G2를 씁니다. G2. 여기 있네요. 여기 1자리에다가 여기 있네요. 요놈이죠. 여기다가 G1을 씁니다. G2. 그리고 요 보시죠. 자, 얘분의 얘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G1이 되니까 이걸 미분계수 정의로 쓰면 뭐예요? G 프라임 1 아니 G 프라임 여기 2군요. sorry. 프라임 2죠. G 프라임 2가 되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겁니다. 2를 집어넣으면은 4니까 12죠. 12. 여기다가 쓰는 거죠. 정확히. 12분의 1을 쓰고요. 그 결과가 1이니까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G 프라임 2는 1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결과를 또 찾아냅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를 찾아냅니다. 이 두 개 찾아낸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묻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걸 물었거든요. 이 함수 곱하기 기본 함수에 x는 2에서의 2분 계수를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먼저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곱미분이니까 y는 그렇죠? y는
그 프라임 x 공유근이나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라고 쓰시면 될 거고 이 자리에다가 숫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2 집어넣는 거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찾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끝이 나겠죠. 네, 그래서 집어넣어 볼까요? 자, 먼저 f 프라임 2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 G2는 여기 보이시죠? 1. 얘는 F2는 뭐라고 했냐면 2. G 프라임 2는 12.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 24랑 4를 나니까 최종 답은 28이다라고 쓰면 정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지우겠습니다. 좋은 점.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페이지의 문제는 7번입니다. 7번. 7번 먼저 보시죠. fx가 있습니다. 2x의 세제곱 빼기 ax 플러스 9. 얘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7번이고요. 네, 이거가 이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데 롤의 정리가 뭔지 알고 계시죠? 평균 변화율이 롤처럼 되게 높아. 롤이면 0 아닙니까? 즉, 루트 3 빼기 0분의 f 루트 3 빼기 0을 한 평균 변화율이 0 된다라는 이게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여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프라임 C 같은 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 프라임 C가 바로 뭐가 되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평균 변화율이 얘랑 같아지는, 즉 높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평변 있지 않습니까? 이 평변. 이 평변. 예를 들어서 이게 0이면 얘 루트 3이니까 내가 말을 반대로 했구나. 이게 0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0, 이게 프랑스가 어디라는 거야? 0되. 이게 바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높이가 같으니까 이 전체가 항상 뭐가 될 겁니까? 0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변화,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기울기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변화 같은 경우,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 같은 거고. 롤의 정리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되니까, 이게 무조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기 같은 거고. 이 C라는 아이는 항상 여기 사이에서 나와. 이게 바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구간에서는 연속이고요. 개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요. 폐구간에서는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만 봐도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주 불친절한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풀어야 돼요. 왜 개구간에 미분 가능인가 하면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원래 이쪽은 구간이 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이쪽 미분 계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여는 거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는 빼고 이제 미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을. 그래서 얘는 세 구간에서는 연속,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요 말만 봐도 있지 않습니까? 얘를 떠올리셔야 돼요. 불친절한 문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했다 치고요. 했다 치고. 노래 정리를 썼습니다. 네, 조 상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됩니다. 쓰면은. 자, 그랬습니다. 네, 그때 상수인이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이제는 다른 구간이네요. 0부터 2 사이에서. 0부터 2 사이에서는 이제 뭐를 만족하는가 하면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합니다. 이때는 기울기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써야 돼? 2 빼기 0 그래. 이거.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여기 0이면 여기 2인 거야. 알겠지?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평균. F2 빼기 여기는 함수가 다른가요? 같은 함수니까 같은 함수. F2 빼기 F0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C, 프라임 C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요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 요게 뭐고 C 위치다.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나 이상 존재한다가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지금 두 개를 다 썼습니다. 구간 안에서 C라고. 자, 그 I를 C라고 했습니다. 얘는 아까 C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C 대신에 1을 썼네요. 그래서 1을 넣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표현을 하면 끝이 날 것 같으니까 한번 식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색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부터. 얘를 써보겠습니다. 얘.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서 1을 집어넣는 게 0이 되도록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한 걸 미리 좀 써놓죠. 고함수. 프라임 x는 어렵지 않나요? 네. 6x의 제곱에 라고 쓰고 여기다가 1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6 빼기 a. 다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과를 찾아내면 a는 6이 되는 거야.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겁니다. 자, A 찾았고요. 네, 나머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C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찾아볼까요? 이거 F2 집어넣어야 되고요. F2는 얼마입니까? 지금 A를 6이라고 썼기 때문에 얘를 6이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계산 다 하면 F2 0이 계산하면 얘가 프라임 C가 2가 되네. 네, 그래서 여기 결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C는 요가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뭐 결과만 쓰면은 여기다 C 집어넣는 거죠. 6 C 제곱 빼기 A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6이라고 쓰시고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걸로부터 C를 찾을 수 있겠죠. C는 다시 이야기했지만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 구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0부터 2 사이의 숫자만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C가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넘어가면 8이니까 3분의 4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3분의 정화함수까지 할게요. C 보세요. C 제곱은요. 6분의 8이니까 약분시키면 3분의 4 아닙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3분의 뿔마 루트 3분의 2 아닙니까? 여기서 유리화 해주는 거예요. 여기. 됐어요? 그러면 3분의 뿔마인데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0부터 2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양수겠죠. 숨 쓰지 마시고 3분의 플러스 2 루트 3만 쓰시면 됩니다. 좋네요, 문제. 네, 이렇게 해서 C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찾아서 어차피 제곱만 찾으면 됐었어요. 쓸데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마리를 찾아서 A, C의 제곱을 찾는 데 때문에 이런 걸 삽질이라고 해요. 근데 좀 일본 풀 걸. 그치? 쓸데없는 문제였어요. C 제곱이면 여기서 끝난 거죠. 3분의 4. 그쵸? 얘가 3분의 4가 되고 얘는 아까 A가 뭐라고 했나? 6이라고 했나? 최종 답은 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8이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주시고요. 로레이 정리하고 공문과 상대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점 자, 다 되셨죠? 이제 다음 문제로 갈 거예요. 8번으로 갈 거예요. 8번. 8번도 쉽은 문제인데, 쉬운 문제입니다. 8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본기를 묻는, 보시죠. 8번입니다. fx가 있습니다. x 세제곱에, kx 제곱에 3x 플러스 2라고 썼으니까, 얘가 그 값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봐라.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극값을 갖도록 하는. 3차가 극값까지 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K의 범위를 구한다. 소설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죠. 3차가 극값을 가지려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대충 아시죠? 3차가 극값을 가지려면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렇게 밋밋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거 극값을 안 가지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야. fx. 그러려면 여기서 프라임이 0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프라임이 0 되는 데가 하나 있고 다 양수들이죠. 얘는 아예 다양수죠.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 안 보이겠구나. 여기다 쓸까? 비교 대상은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아예 비슷한 거. 이거는 다 이게 양이고요. 0이고요. 양이 분명히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고 얘는 양수다. 기울기가.
그에 반해서 얘는 0 되는 게 두 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겠죠. 0 되는 게 두 개 생기고요. 여기서 기울기 음이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음이면 이게 프라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아래쪽에서 존재한다는 뜻이야. 프라임 자체가 음수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기울기로 음수라는 뜻이야. 기울기로 양수면 여기서는 얘가 y 값이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뜻이야. y가 양수는 x 위. 역시 양수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긴다는 뜻이야. 반대로 이 문제를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만약에 했으면 이런 형태로 주어졌겠죠. 반대 문제는 다시 풀어드릴게요. 세트로. 이게 더 많이 나와 사실 시험에는. 그러면은 얘는 프라임 x가 근을 여기서는 분근을 갖거나 이렇게 보시죠. 네, 이렇게 무슨 말인가요? 양수 기울기 양이면 y 값이 생기고요. 원함수가 기울기가 0이면 y 값이 생기고요. 이게 도함수 아닙니까? 기울기가 양이면 다시 올라가죠. 기울기가 양이니까 y 값이 양수죠. 이렇게 생깁니다. 얘는 다양수니까 뜨죠. 그러면 얘는 t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고요. 프라임 x의 t가. 얘는 프라임 x의 t가 0보다 큰 거죠. 왜냐하면 저보다는 불필요를 꼭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풀면 되고, 만약에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안에 문제를 냈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유제라고 써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알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하세요. 그럼 이제 먼저 얘를 풀죠. 네, 그럼 저거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하면 여기다가 쓰고 가죠. 공간도 좁은데 프라임 x는 2차를 만들어야지 3x 제곱에 2kx 플러스 3이거든요. 딱 쓰니까 4분의 1을 써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한 배씩 쓰세요. 그럼 반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래서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고 이름이 0보다 커야 돼요. 부호 들어가면 안 돼. 부호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답은 작은 것보다 작게 큰 것보다 크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서술형까지 다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문제를 답이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여기 부등호가 이쪽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반대보라고 쓰시죠. 얘 여스카. 그러면 3부터 K는 플러스 B까지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유대답이고요. 이거 본문제답입니다. 같이 세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우겠습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합니다, 이제. 어, 9번 문제도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상상하고 싶은 건 하고 있죠. 이 3차 함수가, 얘는 좀 간단하게 쓰니까, 2ax의 세제곱이라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기는 게 증가하면, 이렇게 생기는 게 감소 아닙니까? 이거. 이것 또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0 되는 게 하나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감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라임 x 이거의 프라임 x가 어때야 돼 이거는 이게 힘쓰니까 얘네들 다 교육이 다 힘사니까 그럼 다 밑에 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 0 한 군데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 되죠. 이게 프라임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전체가 감소다. 내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다. 필수 전체라는 말도 중요해요. 특정 구간이 아니고 전체에서 감소면 다 이렇게 생겨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역시 이것도 한 배씩 문제네. 2차니까. 2차가 x축하고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걸 이야기하면 무조건 한 배씩 써야 돼. 한 배씩 2차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프라임 x의 역시 d가 좀더 아까운 답변을 푸시면 이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이게 뭐가 돼야 돼? 감소하면 되니까. 최고차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A를 음수라고 쓰시고 여기까지 같이 쓰는 게 정답이겠죠. 두 마리의 변질감이 다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컴 됐으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한 배 쓰면, 2차, 미분계, 도함수 쓰면 6a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x 빼기 1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4분의 d 쓰면 되겠죠? 반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6a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아까 나타났다.
알겠어? 그러면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아까 작은 거가 나오는데, 일선상에서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0이고요. 얘는 여기 아니니까.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이면 당연히 되겠죠, 이게. 이 범위에 속하는 최대 정수를 찾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최대 정수 얘 아닐 겁니다. 얘 마이너스 2. 네, 이건데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1로 쓰시면 정답이죠. 혼자하기 귀찮을까 봐 그냥 시간을 약간씩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정리도 하시고. 다 됐죠? 지웁니다. 이제. 지우개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더러운데. 한번 포즈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우개 교체하느라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10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실수한 문제네요. 네. 제품 A를 X게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A라는 제품을 A를 X게 생산합니다. A를 X게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 식은 주어진 식은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비용이 FX, 이게 비용이라고요. 네. 자, fx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0x의 제곱에 곱하시기군요. 180x의 제곱에 3x의 여기 플러스 3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생산의 제품은 개당 1,000원에 판매됩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모두 판매된다고 할 때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이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몇 개 팔아야 되겠냐? 그거만 생산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데 몇 개 생산, 하루 생산 개수를 생산 개수. 몇 개 생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익부터 표현을 해보면 이익은 총 비용에서 있지 않습니까? 총 비용. 그러니까 비용 곱하기 지금 아니지. 가격 곱하기 생산 개수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뺀 게 이익이 아닙니까? 다시. 지금 만약에 생산 개수를 내가 만약에 X라고 해서 칩시다. 그러면 총 들어가는 돈은 가격 곱하기 들어가는 돈이 아니죠. 이거. 비용은 따로 빼야죠. 다시 갑니다. 이익이라는 거는 일단 물건을 생산해서 그걸 다 팔아야 이 가격에.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00 곱하기 X가 되겠죠? 판매 가격이겠지. 총 판매 가격. 거기에서 들어가는 총 비용인 FX를 빼내면 이게 바로 이익이 되는 거죠. 공식이고. 판매 금액, 총 판매 금액에서 비용을 빼면은 저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x에서 얘를 뺀 거를 쓰시면 되고 그거를 gx라고 쓸게요. 이익을 gx라고 쓸게요. 이 식을 1000x에서 뺀 거를 식을 쓰면은 얘랑 사라지겠네. 얘만 사라지겠네. 그리고 부호는 다 바뀌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에 1800x의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00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갑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얘는 부호가 다 바뀔 거고 얘들이 사라지잖아.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남는 숫자를 쓰는 게 바로 이익이다. 이게 최대가 돼야 되니까 3차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C 프라임 x를 0 처리를 해서 실제로 이걸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1800이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해보면 x는 0하고 120이 나와요. 0하고 120. 생산 개수가 0이면 말이 안 되죠. 생산 개수는 0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120개입니다. 여기가 0이면 120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최고 생산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 보내는 생산 개수는 120이라고 쓰면 여기부터 퍼지니까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생산 개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정답은 120이다. 됐죠? 최대가 되는 생산 개수는 120입니다. 자, 정리해 주죠. 다음 페이지로.
11, 12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11번 문제가 어떤 것이죠? 11번 문제. 자, 다음 셀렉스는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정우나 도함수 정의문제. 애들이 싫어하는 문제.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문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y 해서 exy를 더해주는 거죠. 자, 이때 프라임 0이 3일 때, 프라임 0이 3일 때, 그때 F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접근하시고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미분계수 아닙니까? 도함수 시작을 해야 돼요. 도함수. 프라임 x를 구하는 식을 넣어주시고 항상 미분계수를 구하려면은 일반 값이 들어간 도함수를 구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숫자 0을 대입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됐습니다. h가 0으로 갈 적에 도함수를 씁니다. h분의 fx 플러스 h.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뭐 속계로 풀면은 쉬운데 이걸 정의로 풀면은 아주 쉽지 않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를게요.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f 프라임 x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얘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될 겁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빨간펜으로 표현해 줄게요. 잘 보이게. 그럼 얘는 요 정의대로 쓰면 fx 더하기 h 더하기 exh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리미트 식이 하나 나와야 하는 h가 이거 뭐지? h분의 h 플러스 ex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시 후에 풀어야 되고 일단은 두시면 이렇게 잘라서 푸는 걸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치고요.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프라임 0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이렇게 쓸게요. 불러오십시오. 뜯어내세요. 분리하세요. 이항 분리. h가 0을 갈지. 여기서 숫자를 쓰면 그냥 h로 미분을 해서 숫자 집어넣으면 암산어도 나오죠. 2분에서 이 숫자 집어넣으면 암산어도 나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분하면 1이잖아요. 프라임 h, 프라임 ex, 그러니까 ex, 프라임 h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0. 얘 미분하면 ex니까 좀 집어넣을 게 없지 않습니까? h. 그래서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의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세요. 이렇게. 속계법만 풀 줄 알고 이런 거 풀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근데 뭘로 가래? h분의 또 h가 되겠지?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이거 약분하면은 ex만 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여기 이렇게 북한이 붙은 건데 얘는 h가 없으니까 그냥 ex만 쓰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f0이 뭐라는 걸 0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0을 빼. 그리고 여기다가 F0을 쓰란 말이에요. 원래 0이니까 있으나 마나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미분계수를 쓸 때는 이 형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형식대로 쓰시면 이 쉐리가 미분 들어가는 미분계수니까 프라임 0이 될 거고요. 플러스 EX가 될 겁니다. 이랑 답이 똑같죠? 하지만 약술에서는 이 과정을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달라 푸지 마시고 꼭 정의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그걸 푸는 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풀이가 길어. 네? 풀이가 기니까 자기가 뭘 될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란 말이야. 그럼 하트 반쪽을 만들란 말이에요. 반쪽을 만들면 끝나고 나서 하트를 합산하면 이게 하트 반쪽이었잖아요. 나머지 하트 반쪽. 사귈 때는 상당히 정말 같은 거 잘라가고 있는 사장님 쓸데없이. 쓸데없는 말 내려가면 커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트를 시키면 원래 하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트 반쪽과 반쪽을 해서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면 이 중간 과정을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더라도 끝에 가서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얘만 쓰면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세트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친절하네요. 얘는 프라임 0을 3이라고 뽑기 때문에 끝난 것 같아요. 여기다가 3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뭐를 물었냐면은 F2를 물었어요. F2. 그러면은 프라임을 찾았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하면은
프라임이 다시 F로 바뀌겠죠, 이렇게? 얘 적분하면 얼마야? 이 2 내려가니까 X제곱 플러스 여기 3이니까 3x 플러스 T인데 아까 처음에 0이 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0 집어서 0이 돼야 되니까 C도 0이겠죠? 이게 사라지면 이건 얘만 남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답은 이 아이를 끄집어 올려서 F2에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그렇죠? 그래서 2제곱과 6이 되니까 답은 7이라고 좋은 문제였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문제가 어렵고 길어서 안 풀었던 문제는 매일 같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했을 때. 오늘 뭐 전부 다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온라인으로 풀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대면으로 만나갖고 없애버립시다. 오늘은 그 문제는 뺐어야 의도적으로 뺀 거니까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정말 이강희 씨는 는 정말 식판이 쓰레기 같아요. 정말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야? 다른 강의 씨는 괜찮은데 여기만 그래. 뭐 식판을 교체를 하는 거 좀 내야 된다. 그지 자, 갑니다. 12번입니다. 얘도 만만찮아 보이는데. 조건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fx, f0이 2. 이고요. g0은 1. 나는요, ddx, y, 지금요, g, x, gx를 하는 게 dx 플러스 1, dx, fx 곱하기 gx, 더하기 곱하기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하는 게 3x인데, dx 플러스 2라고 나와야 됩니다. 네, 이때 f2 빼기 c1을 구하는 거를 배우는 거네요.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를 각각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는 좀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얘를 접근했다라는 표시를 여기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서 표현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써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니까 그냥 바로 접근했다는 표현을 쓸게요.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접근과 미분을 한꺼번에 하면은 서로 역반응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접근이 앞에 있을 때는 접근 상수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2분이 앞에 있을 때는 C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fx 더하기 gx는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은 x제곱 아닙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1이라고 써야 돼. 여기서 접근 상수를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똑같이 하시면 돼요. fx 곱하기 gx를 해서 c 덕분을 하면은 내려가서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 그리고 수열이는 내려가서 x제곱이 되겠죠? dx 플러스 c2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네, 쓰시고 여기 맞춰서 이제 여기 숫자가 0 들어갔을 때 숫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C1이 나오겠죠. C1이 3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C2도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C2도 나옵니다. 2가 되네. 됐죠? 네, 여기도 0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F2 빼기 G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요 놈이거든요. 요 놈이 얘가 3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지우고 3을 쓸게요. 재활용하는 거. 이때 쉽죠 무슨 말인지. 얘가 되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얘가 되니까 이걸 지우고 2라고 쓰면 되겠지. 풀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두 개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천사.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그 식을 인수분해한 거에 더하기가 얘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문제.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네요.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찾기 쉽죠? 네. 그 문제네요. 쉽지 않은 문제죠. 네. 교과 과정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 약술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해보시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여기 제곱 쓰면 되고요. 3차 만들어졌고요.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 필요 없죠. 만들어졌잖아, x제곱이. 1차 건너뛰고 상수만 맞추면 되니까 플러스 2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놈이 바로 얘네들 두 마리의 곱하기예요. 곱하기가 되게 쉽게 나왔네? 그럼 이 둘 중에 한 놈이 이거고요. 한 놈이 이거겠죠. 한 놈이 이거, 한 놈이 얘가 얘는 얘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F형이 뭐라 그랬냐면 2랑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얘밖에 없잖아요. 얘가 아니겠어. 그리고 여기 얘가 지금 지네. 얘 역시 뒤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되잖아요. 다 찾은 거 같죠? 그래서 fx가 얘가 되고 gx는 내가 됩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걸로 찾는 거예요. 요거. 맨 처음에 줘도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두 마리를 곱한 놈이 얘인데 그럼 이렇게 아니면 반대겠죠. 이렇게. 근데 f0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2 되는 거는 얘잖아. 그래서 이를 fx로 보고 여기다 0 집어넣어서 1 되는 거는 1. 그게 gx니까 얘를 gx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곱하기 인수분해해서 fx, gx를 찾는 거예요. 굳이 얘를 찾지 말고 얘를 찾는 게 더 빨라요. 얘를 찾으려면 또 더하기 해야 되고 피곤하죠. 그러면 피곤할 정도로 찾지도 못해요. 저걸 쓸 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F2에서 G1을 빼는 게 정답이니까 우리 시험볼까요? 여기다 2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뭐 4, 이렇게 6이고요. 1 집어넣으면 2니까 정답은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리했어요. 미분도 끝나가는데 오늘 많이 풀려야지 내일 조건이 끝날 것 같긴 한데 미분은 거의 다 끝나긴 했어. 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풀면은 거의 미분 끝자락까지 된다. 끝까지 몰라도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진도 맞추려는 시간이 좀 빡빡하게 나겠다, 그치? 그러니까 하나, 13, 14가 나와 있거든요. 13, 14가 나와 있는데, 뭐가 좋을까, 문제가. 13번은 뭐, 너네가 힘들 것 같으니 13번을 해보시고,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3차원 fx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fx가 3차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기하함수를 뜻하는 거죠. 홀수함수. 기하함수가 홀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fx를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fx는 ax 세제곱에 짝수 없는 형태, bx의 1차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이 뭔가 하면 개수가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수라는 얘기죠. 개수니까 정수 바꿔주시고 추가 조건으로 F2O라는 말을 붙습니다. F2O라는 말을 붙고요. 써보겠습니다. F2O 하나 더 줬네요. 프라임 1은 범위로 썼어요. 1부터 7까지 썼으니까 얘네를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두 개를 써서 먼저 F2O1이면은 저기다 예를 들면 A 플러스 B가 뭐라는 얘기니까 전부 통일하라고 쓴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여기다가 프라이머스 집어넣으면 프라이머스 씁시다. 3AX의 제곱에 인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얘가 1부터 7까지라는 얘기 되겠네. 그래서 이 B를 A로 고쳐서 풀면 되겠죠. 이 B를 A로 고치면 여기 B가 뭐가 돼요? 5-A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더 하면 2A가 되고요. 양 사이드로 넘기면 2A가 되죠. 그렇죠. 넘기면 마이너스 4랑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분시키면 A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가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정수니까. 그쵸? 그래서 A가 나왔네요. 정수 A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끝난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여기서 찾으면 되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6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A, B 다 찾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물었는지 좀 볼까요? 뭘 물었니? 문제가. 잠깐만. 극소값을 구하고, 좀 쉽네요. 네. 그래서, x 완성을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a를. 이 집어넣으면 6x의 1승이 되겠죠? 요 y를 2분을 해서 0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는 걸 찾아내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이 0이 되니까, x는 뿔마 루트이겠죠. 뿔마 루트. 뿔마 루트. 최고타금이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네. 최종 답은 극소는 F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이 원하는 수에다 마이너스 루트 2만 집어넣으면 돼요. 답은 8 루트 2라고 쓰면 되는. 네, 평양 문제였습니다. 정수로권을 잘 쓰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풀겠습니다. 자, 15, 16번. 15번은 증명하는 문제니까, 이건 뭐,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16번, 18번이 좀 어렵네요. 18번이 좀 어렵고요. 이어서 갑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증명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자, 16번 보죠. 자, 3차 함수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얘가 됐대. 3차 함수 fx가 있어. 일단 약도로 쓸게요. 2x 세제곱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 다시 쓸게요. 이 fx를 y로 a만큼 이동해. y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평행 이동을 하면 gx가 되는데 야, 그럼 이게 y가 되냐? 그러면 실제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 a면 뭐라고 표현하니? 알고 있니?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랬잖아, 그렇지? y축 a만큼. 그러면 그게 gx가 된다 그랬으니까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 있다. 네. 표현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잘 다시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잘 봐봐요. y는 이렇게 칩시다. 이걸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래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됐는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a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래 평행 이동은 반대로 쓰지 않습니까? 도형에서.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로 표현하면 이게 fx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넘어오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더하기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쓸게요. 2x 세제곱에 이제 정식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3x 제곱에 12x 빼기 10 플러스 a 형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 놈이 바로 뭐라고요? x는 gx라는 뜻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gx를 구한 다음에 gx가 뭐가 되는 0이 실근 두 개를 가지도록 하는 3차 함수가 실근 두 개를 가지도록 하는 a 값 구하는 거냐? 맞죠? 그거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좋네. gx는 0이라고 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y고 이게 y지 않습니까? 모든 방정식 부등식은 두 식의 연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y는 0이라고 쓰면 이 식이 바로 x축이죠. 잘 아시다시피. y는 0 아닙니까? y는 0. 이 x축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같아지는 즉 교점이니까 이런 얘기죠. 이 전체를 gx로 갖다 주면 이 아이랑 이 아이가 x축하고 만나는 즉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근이 두 개 나오려면 이만 아닙니까? 이만 이렇게 되면 x축하고 만나는 데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그 상수를 따시켜서 푸는 게 맞는데 지금 0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아이 전체를 미분을 해서 이 개형을 찾은 다음에 극대란 극소를 찾으세요.
이거 아니면 두 가지 형태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런 형태로 돼야지 이 실근이 두 개라 그랬었어. 이 실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본대문제 그렇잖아요. 이 실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극값이 즉 극대가 0이 되거나 극소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개형을 찾기 위해서 이 아이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라임 x가 0이 되는 아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x 제곱에 6x 빼기 12는 0 되지 않습니까? 갖고 나면은 그러니까 2하고 뭐가 나와요? 2하고 마이너스 나오죠? 요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건 열죠? 네,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표현할 때는 g 마이너스 이게 이거 이걸부터 만날까요? g 마이너스 3 보이거나 0이거나 또는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g2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다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아낸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그때 상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0 되는 거랑 이게 0 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합산해서 이제 a를 쓰면은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a는 첫 번째 거는 3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30이 나옵니다.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찾아서 쓰시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이해됐죠?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도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반 정도 남았는데 18번 정도까지 하면 오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일 이어서 숙분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18번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18번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18번 좀 어렵거든요. 같이 보시죠.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8번은 알료가 똑같습니다. 한번 찍어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친구가 0,5에서 fx가 여기에서 fx가 세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2 얘가 x는 4에서 이거 1대 극소가 아니고요. 최소네요. 최대값입니다. 극대 극소랑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틀리죠. 얘를 가지는데 이때 fx의 최대가 최대가 라지 n이면 맥시멈이면 F4분의 m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걸 구하고 그 가정을 소수로 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때라 그랬어요. 최소 파이 될 때 이때. 자, 일단 최대 최소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나 할게요. 최대 최소는 뭐 개념 정리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극대 극소랑 99번 똑같죠. 극대 극소와 그리고 범위가 주어지는 양수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0과 F5가 되겠죠. 양끝값 중에서 제일 큰 거, 양끝값 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가 되고요? 제일 큰 값이 최대가 되고요.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극대극소와 양 사이드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 치면 약 비슷하게 주어지면 얘들 둘 중에서 최대가 나오고 얘들 둘 중에서 뭐가 나온다? 최소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쉬운 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쓸 자리가 없어서 이거 쉬울 거예요. 빨리 눈 가시고 뭐 아시면 그냥 가도 쉬웁니다. 캡처해서 보세요. 캡처가 아니고 스톱에서 보세요. 스톱, 홀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세대 채소,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대 채소는 극값 또는 양극값이요.
최대, 일단 노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최대 최소는 극값도는 반극값에서만 나오거든요. 극값도는 약극값에서만 나와요. 그걸 꼭 명심을 하세요. 극값 또는 약극값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미진수가 많기 때문에 개형을 모르는 상황이야. A가 양인지 양인지도 몰라. 그래서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해볼까? 이렇게 써볼게요. 4일 때 최소라 그랬고요. 4일 때 최소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맞겠네. 그치? 4일 때 최소. 여기가 4고 범위는 5까지 있다고 치고. 일단 양수로 한번 최고차 개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기가 0이 여기 대충 칩시다. 이건 정확히 몰라요.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그 뭐야 극소인 동시에 최소가 되려면 F0이 얘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더 위쪽에 있어야 돼. 이런 형태로 보여야지. 여기 존재하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 시나리오를 쓰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얘보다 또 낮아야 되겠죠. 뭐는 여기다가 치고요. 대충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 A가 양인 경우는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제 A가 음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최고쪽에서 음수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일 때 최소. 네,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거 여기가 4여야 되지. 그럼 여기가 5여야 되는데, 어, 그러면 0이 있다 치고, 가능성을 비추자면 4일 때 최소이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요. 여기 최소죠. 최소 8이 되고요. 얘들 둘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치우면, 요렇게 생기면, 요 둘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 0이라고 칩니다. 그렇죠? 여기 둘 중에서 최대가 나와야 되는 뭐 그런 모습이 되겠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개형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분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엑스를 0으로 처리해서 위치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엑스를 0 처리를 하면은 일단 여기서 미분하면 얼마니? 3AX의 제곱 빼기 12X 이 쉐리가 0 되는 이게 F 프라임 X니까 이게 F 프라임 X니까 자 아시다시피 일단 4에서 일단 0이 되죠. 프라임 X 4니까 여기서 4를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읍시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A 값의 부호가 바로 정해지나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된장.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답이 8이 나와야 되니까 A값 나오면 A가 1이네. 그치? 양수네, 양수. 그럼 처음부터 얘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네. 이거 조사할 걸 그랬어. 뭐 예측을 못하니까 처음에 그 가정을 해봤던 거야.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시 갑니다. 프라임 x가 0 되는, 즉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극값을 가리니까 그쵸? 그 값이 4다는 얘기니까 프라임에서 4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양수는 확정이 되었어요. 이 개형입니다. 이 개형. 아시겠죠? 저 개형으로 이제 최대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 뒷값까지 쓸 수 있겠네요?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이게 회사하니까 8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를 집어서 8이 나와야 되니까 A가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A가 1을 집어넣으면 B값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B값까지 찾아내면은 40이 됩니다. B값은. 그래서 이제 완성을 좀 지었어요.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가 하면 x는 x 대제곱에 6x 제곱에 40형태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만 지면 되겠네요? 이런 모습인데 얘가 0 되는 거를 다시 찾아봤더니 프라임 x 0 되는 걸 찾아볼까요? 프라임 x 제곱에 12x가 0 되는 걸 찾아보니까 x는 0하고 풀마 2 나오죠. 0하고 풀마 2 뭔가? 0하고 4 나오나? 0 잠깐만. 4구나. 0하고 4는 봐봐. 3x로 바꾸면은
x 빼기 4잖아. 영하고 4 나와. 그래서 영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0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조금 더 잘라주시고 여기까지 0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범위는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5하고 F0하고 F5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F0하고 F5를 비교를 해서 누가 큰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큰지 모르니까 둘을 비교를 해야 돼요. 0을 집어넣으면 40이 되고요. 5를 집어넣으면 15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최대인 거죠. 최대가 얘가 M이 되는 거고 얘는 최대 아니지 아시다시피.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 마무리 뭘 원했냐면 여기 보시죠. 4분의 즉 F4분의 라셈을 원했거든요. 근데 라셈이 40이고요. 얘랑 8 아니니까 최종 답은 5라고 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네, 또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개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너무 쉬우니까 너네가 90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그러면 끝났는데 21번이 마지막으로 되잖아. 20번도 쉽거든요.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2분 끝났어요. 진짜로. 그럼 오늘 목표 달성했네. 2분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내일 첫 번째 되면 됐네. 그치? 그러면 딱 종강하는 날, 7월 달인가요? 오늘 시작했던 게. 이것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네. 내일이 종강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고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20번 문제 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3분의 x의 세제곱, ax의 제곱, 2 빼기 a, 2 빼기 ax 플러스 2a.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꺾이면 안 됩니다. 또는 계속 감소해야 돼. 근데 이건 세 번째 계수가 양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런 게 1대1 대응. 이렇게 되면 이건 몇 대 몇이야? 3대1이 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4대1이 아닌 1대1이면 꺾이면 안 됩니다. 계속 증가가 되거나 즉 계속 이 아이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증가하려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렇게 한번 0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도 증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F가 이 경우에는 프라임이 양수만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요거 한 군데에서 프라임이 0 되니까 나머지 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쉽네요. 프라임 X가 이게 프라임 아닙니까? 프라임 X의 D가 보다 하나가 아까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뭐 계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저거 미분을 해서 제곱에 2ax에 2 빼기 a 요 놈이 프라임인데 이거의 t가 하분해야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서 a 제곱 반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a 마이너스 2를 했다면 0보다 작거나 인수분해도 예쁘게 되네요. 마이너스 2부터 a는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요 놈이 여기까지 진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분진도 뭐 거의 끝났고요. 한 개만 더 아까 뒤에 거 이거 치는데 마무리 하자 그냥 끝내버리자. 21번 풀게요 그냥. 찝찝하게 그냥 남기지 말고 풀어버립시다. 21번 합시다. 쉬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 0이야. 이거 프라임인데 이 프라임을 가지고 뭐를 구하는 거야? fx를 구하는 거야. 이거 봐래. 얘가 몇 차? 2차지? 3차겠지 당연히? 자 해보자. 얘를 뭐라고 써야 되니? 근이 지금 0하고 5로 주어졌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x랑 x-2라고 쓰면 되겠네. 최고차가 뭔지 모르니까 a 하나 붙여주시고 a는 양수라고 표현해 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적분하면 되지 뭐.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얘가 나오겠지. 적분하면. 구체적으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 x는 전개를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냥 전개를 하는 게 낫죠. 전개를 하면 ax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ax가 될 겁니다. 적분합니다. 그러면 3분의 ax의 대제곱이에요. ax의 제곱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이걸 쓰시면 되고. 자, 문제 초반에서
지금 요 자리에 같이 주어졌네요. 요 자리에 같이 여기가 음수에서 0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그 말은 음수에서 기울기가 0에서 양으로 바뀌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극소죠, 극소. 여기는 극소값이고 여기 반대로 여기는 뭐라 그래? 극대값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시에터처럼 생기는 거, 극소는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여기 부호가 바뀌면서 시에터처럼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또 시에 보입니까? 극소자는 소 아닌 게 대야. 여기는 대야. 소자 이렇게 쓰는 새끼는 없잖아. 이건 대라고. 소자 이렇게 쓰잖아. 여기 정치구, 여기 도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도가 바뀌는 곳에서 극소가 된다. 즉, 극소, 극대란 뜻이야. 그러므로 문제 조건에서 F 극소가 F, 이게 극소라 그랬거든요. 극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라고 했으니까 F2죠. 이게 마이너스 1라는 뜻이고요. 극대로 좋네요. 극대는 2라고 했나? 2. 네. 자, F0이죠. 열리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AC를 구하면 돼. 어려운 것은 없죠? 그래서 AC 구하면 저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할게요. 그러니까 AC는 X 대제곱에 맥스 제곱에 플러스 2라고 해서 이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미분한 거에다가 얘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원함수. 여기다가 영하고 뭐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어서 AC를 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일 마지막 통과하신 안에서 만납시다.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